첫 번째는 2분기 장사 잘한 넬카오. 이젠 바닥에서 우리가 담아볼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양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후끈후끈하죠. 근데 2분기 올해 실적이 선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라고 의외에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커머스 부분에 대한 전년 대비 또 포인트 매출이 증가됐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증권가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안에 좀 근거들 이거 말고도 충분하게 또 있는 건지 이성우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 네이버, 카카오 올해 들어서 거의 주가가 30% 대로 좀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한다라는 느낌이지 지금 현재 반등하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작년에 안 좋았었으니까 지금 2분기 때 좀 다음 달 아마 초에 실적이 대부분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표를 하는데 우선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도 두 자릿수 성장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나중에 좀 다루겠지만은 그 전에 네이버와 이 카카오의 주가를 올리는 포인트가 이제 AI 관련된 사업이었잖아요. 그쵸. 신사업이나. 하지만 이런 부분의 성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한다. 지금 수급적인 쏠림이 제조업 쪽으로의 또 수출 쪽으로의 차이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유동성이 좀 몰리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네이버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커머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선방할 거라고 좀 얘기는 했지만 물론 이제 선방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은 좀 가져가는 상황이지만 이건 단순 어떻게 보면은 이 온라인 채널에 대한 그 단순 그 급증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 쪽 커머스 시장 시청자분들께서도 휴대폰 보다 보면 많이 뜰 거예요. 알리, 테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계속 갈 거다라고 단언하기 단언하기는 아직 힘들죠.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의 커머스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10% 정도 이상 매출 증가는 예상이 되지만은 그 이상까지를 기대하는 거는 연말까지는 분명 가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네이버 쪽의 전통적인 본업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쪽의 검색 광고 쪽에서 네. 쪽에서의 선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있고 또 네이버 쪽에서의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입점 이 업체들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네이버 쪽에서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카카오도 작년 대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크긴 하지만 역시 지금 AI 거의 그 사업 부분이 정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버보다는 좀 복잡한 게 너무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네. 연결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모빌리티나 이 페이 쪽에서는 실적은 좀 괜찮은 그런 상황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전체적인 이 자회사의 사업 부분 쪽이 좀 정체되는 거 맞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원래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좀 크게 골고루 다 기대했지만은 골고루 다 약간의 소폭 반등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무 이제 이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반등으로 가서 우상향이 될 거다라고 네카오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전에 대비로는 실적이 좀 우수하게 나오는 것뿐이다. 이거를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열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들을 또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또 번거로움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사법 리스크 네카오 주가 발목을 잡을 만한 임들이 진짜 많은데 특히나 MSCI 클라우드바이오 세계 대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네카오 사업에 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주원 대표님, 장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네카오 전망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서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지금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카카오 창업자가 이제 오늘 이제 SM 시세 조정 의혹 관련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오후에 이제 결정될 거라고 일단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런 리스크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이 주가의 하방으로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카카오 SM 시세 조정 의혹 관련해서도 뭐 내부적인 좀 얘기를 좀 보면은 뭐 SM엔터 지분을 이렇게 획득을 했을 때 5%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공시를 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또 공시하지 않았다. 이런 또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게 김 위원장이 시세 조정 의혹을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이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한 내용이 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뭐 콜 몰아주기라던가 그리고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클레이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이나 뭐 배임 관련한 또 의혹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가 현재 검찰에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갑자기 또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라인, 야후 지분 매각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일단은 그 우려 자체가 일단락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상 좀 그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잠식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두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뭐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고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방 여력이 사실 크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좀 상방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그리고 모멘텀이 있어야 좀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악재를 해소하고 있으면서 좀 단기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상방으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상방으로 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신규적인 어떤 좀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규 그 사업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사업 자체가 AI거든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그래서 AI 관련한 어떤 성과를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어떤 좀 큰 모멘텀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사실 좀 기대를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하나씩 해주셨는데 일단은 카카오 사업자 시세 조정 여부에 대해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SM 시세 조정 의혹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세 조정 공모 혐의 받았던 사모펀드 대표 보석 석방 얘기는 15분 전에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는데 관련된 기사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AI 선도기업 네이버 카카오 중에 한 곳, 또 유명 또 AI 스타트업 주목하고 있는 주문한 AI의 공개 정보 활용, 여기에 대한 키워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개된 정보 활용 지침과 마련해서 네카오 AI 사업에 대한 이 방향성의 영향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카오가 AI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영향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건가? 사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제 공개 정보에 대한 얘기를 지침을 개인정보위가 좀 내놨는데 근데 약간 좀 늦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AI 쪽에서의 지금 사업 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그 가장 큰 어떤 사업 모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뒤늦게 좀 이런 그 안내가 나왔다는 걸 자체로 본다면 근데 이제 안내서라고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또 규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이 뭐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강화 또 이제 전담팀 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전에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명확해진다는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있지만 뭐 이거에 대한 또 뒤늦게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지금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AI 큰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서비스
쪽에서의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제화됐다는 하는 것도 시기상조지만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AI 산업이 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뒤늦게라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뭐 포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뭐 클 수는 있겠지만 가시적인 이 AI 쪽에서의 성과가 나오는 기업도 몇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런 안내 지침서에 대한 방향 취지는 좋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공개된 이 개인정보 처리 안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AI 쪽에서도 각자 기업들의 기술이 요구하는 방향과 서치하는 그런 품목이 다 다양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분은 좀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 기업에 맞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해봐야 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 좀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이런 지침에 대한 영향을 떠나서 지금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이제 하이퍼클로버 X 좀 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 GPT인가요? 코 GPT 2.0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AI 쪽에서의 이 큰 기업들이 지금 정확한 이제 이 그 AI 서비스를 하면서 획득하는 그런 좀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AI 서비스, AI와 관련된 이 포털, 뭐 기업들이나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이 부분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 물론 이제 이 말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간이 창출이 돼야 네이버나 이 카카오도 실적과 주가가 갈 수 있는 키포인트고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 법안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작은 좋지만은 이거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일 거다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 도입을 해보면서 이 기업들의 반응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한 시각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 것들도 아닌데 벌써부터 법안 정부에도 활발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하나의 또 방패막 아니면 또 이제 방어막이 돼서 또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뭐 정부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헬스케어 산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AI 얘기를 했다시피 앞으로는 이제 2030년에 국내 시장에는 9조 원 규모의 이 시장 캐파가 커질 거다. AI 헬스케어 산업 분야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카오 의료용 AI가 그러면 이 모멘텀 받아서 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주윤 대표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긍정인가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헬스케어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거를 또 이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런 신사업이 외형 확장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점부터 조금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단은 뭐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고요. 뭐 국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연평균 50.8% 증가할 걸로 현재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망은 굉장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네카오를 또 얘기를 했으니까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헬스케어 시장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하이퍼클로버에다가 이제 그 의료용 AI 서비스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하이퍼클로버 매드를 현재 개발 중입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의사랑 뭐 환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따가지고 자동적으로 기록을 해줘서 뭐 진단이나 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 중이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타라는 어플이 있는데 요즘에 좀 현대 그 저희 또래
분들도 저도 알아요. 네, 네. 혈당 네. 네, 혈당 관리에 굉장히 진심이더라고요, 요즘에. 그쵸. 네, 근데 그런 어플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연속 혈당 측정기 CGM 관련해서 또 이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외형 확장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좀 그 시기에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카카오 이거 지금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좀 실적 나온 걸 보면은 매출이 한 44억 정도거든요. 카카오 헬스케어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뭐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크게 뭐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이제 한 2천억 정도 규모로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라는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 카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현재는 높은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시장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2천억을 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라는 또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일단은 신사업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신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그리고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시점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번에 그 삼성이 갤럭시 링 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링도 그렇게 크게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출시가 됐고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주냐 그게 좀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산업 자체에 대한 뭐 장밋빛에 대한 여러분 기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카오가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AI 시장 관련주 또 이성훈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화면 통해서 종목들 먼저 만나보시죠. 자, 자이언트 스텝, 디어유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원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님의 원픽은 바로 삼성전기 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많은 종목들이 아까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기를 딱 원픽하셨잖아요.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 하나 딱 말씀해 주신다면 장점이 뭔가요? 우선 다른 이 AI 쪽에서의 HBM도 있고 제품도 있지만 제품도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AI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는 것도 힘들지만 이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측면에서 제품 가격이 네. 많이 안 오른 게 바로 이제 MLCC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지금 AI 쪽 서버나 또 이제 뭐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AI 쪽에서의 성능이 강화될수록 이 MLCC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고용량 쪽에서 MLCC에 대한 주문 부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어떤 그 시장 점유 글로벌도 탑 2위 기업이잖아요. 이 삼성전기가 가장 좀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MLCC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증권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이 내년 올해 연말도 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보다도 20% 이상은 MLCC 가격이 오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삼성전기의 주가에 약간 선반영된 감은 있긴 하지만 MLCC 가격이 오른다는 측면이 실적으로 잡힌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LC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쪽에서의 기업들이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격의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수요가 많았을 때는 그 이득을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MLCC 쪽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중에 삼성전기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싸다. MLCC는 이제만 오를 거다라는 얘기로 이성훈 차장님이 지금 삼성전기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